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그 상당한 자산가라고 우리 여기 실장님이 하도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사실 좀 많이 긴장이 됩니다. 사실 이제 이런 류의 강의를 저희가 이제 심심치 않게 하는데 또 그 저희 그 앞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잘 보이려고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. 보시고 한번 이제 한번 보시죠. 예, 그러시고 사실은 저희가 그 일을 좀 많이 합니다. 근데 이제 왜 많이 하나 저도 좀 의아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것 같더라고요. 그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.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? 그 내가 얼마 있는지 그 주위에 알리기 싫으신 거죠. 네, 그래서 이제 그 저처럼 이제 연고가 없는 사람들 이제 찾아서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또 저한테는 또 일을 안 맡깁니다. 뭐 제가 이제 돈 꿔달라고 그럴까 봐 그런지 또 뭐 술이나 사라고 뭐 그럴지도 모르고 또 뭐 쪼잔하다는 등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서 그런지 일을 또 안 맡기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 뭐 제가 라이센스가 없는데 제가 이제 이 일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저희 그 같이 일하는 그 스텝 세무사들이나 그 변호사분들이 이제 이 일을 오래 해서 그 이제 경험이 많습니다.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일을 많이 맡기시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한 이것도 한 몇 년 전 얘기인데 그 대표님이 좀 이제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제 들어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제 대표님이 그때 이제 좀 뭐 결심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. 저한테 뭐 얘기를 하려고 뭐 보자 그랬으니까. 근데 그 지금 그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는 겁니다. 아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 좀 솔직하게 얘기를 다 하셔야 저도 뭐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대표님이 이제 사실은 이제 저를 부른 건 이제 결심을 하신 거죠. 얘기를 하겠다고. 예, 그래서 이제 얘기 들어봤더니 이분 아버님은 사실 20년 전쯤에 이제 돌아가시고 그 이제 와이프가 두 명이었던 겁니다. 그래서 그 큰어머니한테는 딸이 두 명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대표님은 이제 두 번째 와이프의 이제 자식이죠.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도 이제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근데 그 이제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실 이제 상속에 대한 거는 준비가 끝났는데 그때 이제 그 누님하고 이제 여동생들은 그 부동산하고 현금으로 다 증여했고 상속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에만 그 지금 친모이신 어머니가 주식을 한 60%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40%는 이제 우리 대표님 이름으로 돼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뭐 80대 후반이신 거죠. 이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어머니부터 찾자고 제가 얘기했죠. 이게 이제 민법상 어머니부터 찾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야지 뭐 가압상속 공제를 하던 가압승계 주식증여 특례를 하던 뭐 이런 걸 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경험이 하나 있었고요. 또 두 번째는 거기는 이제 대표님이 나이가 좀 있으셨는데 거의 한 70 가까이 되셨는데 그 이제 장모님이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. 근데 그 회사 주식에 이제 주주셨죠. 그때 이제 그게 그 회사가 이제 90년대 생긴 회사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발기인 규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거기는 이제 대표님이 주식을 한 60% 정도 갖고 계셨고 그 동생분이 또 조금 갖고 계셨고 또 그 배우자분이 좀 갖고 계셨고 또 이제 장모님이 좀 갖고 계셨는데 그게 이제 15% 정도 이게 갖고 계셨어요 장모님이. 근데 그 이제 형제들한테
그 상속 포기각서를 좀 받으려다 보니까 근데 안 찍어주는 거예요. 그 도장을. 근데 이제 그 여동생들이 이제 거기 이제 이복 동생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그 친모가 아니면 상속인이 아닙니다.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바로 잡아서 이제 소송을 통해서 바로 잡아서 이제 정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비슷할 것 같지만 상당히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. 저희가 일을 해보면. 그래서 그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그 경우에 따라 좀 틀리다. 예.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이제 준비한 거 보시고 그리고 또 다시 말씀을 좀 나누시죠. 그 우리나라 상속세는 이제 50%입니다. 거기다가 그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나 이제 그 지배주주면 이게 그 일정 부분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또 30% 할증도 합니다. 자,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세금을 과도하게 내서는 이 기업을 영속할 수가 없습니다, 사실.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그 이런 편법적인 방법을 썼다,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언론에 나온 건데, 그 한번 보시자고요. 자,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할인 같은 경우는 그 유상감자를 통해서 증여세 재원 100억을 만들었다. 뭐 증여세를 100억 냈다.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100억만 내서 이게 해결될 게 아닙니다. 자, 그 유상감자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했다는 거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아버지인 이제 김준영 회장님이 적어도 400억 정도는 유상감자를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게 이제 유상감자는 그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그 200억 정도는 이제 세금을 내고 200억을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200억을 아들한테 줍니다. 그러면 또 아들은 100억을 증여세를 내는 거죠. 그러면 벌써 200억 내고 100억 내고 이제 세금은 300억을 낸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 100억을 가지고 이 올폼이라는 회사를 이제 산 거죠. 자, 그러면 이 올폼의 주주는 원래 이제 아버지인 김준영 회장님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 회장님도 내 주식을 팔았으니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당했을 거 아닙니까? 자,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은 이 당시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%나 20% 구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한 20억 정도는 세금을 좀 냈을 겁니다. 자, 이게 언론에서는 100억만 내고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거가 이제 하려면 적어도 320억은 세금을 낸 겁니다. 근데 사실 이분들은 이게 이제 싸게 맥힌 겁니다.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기업을 영속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어떻든 간에 뭐 대기업도 이런 전략을 쓰는데 우리는 사실 좀 더 자유롭습니다. 중소기업.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나 이런 것들을 해서 세금을 이제 줄이는 방법밖에는 사실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BBQ도 사실은 이분들도 이게 그 이런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. 이게 이분들도 이런 리스크를 안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절세를 하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이 오뚜기도 사실은 이분들이 그 상속세를 뭐 1,500억 냈다 그러는데 뭐 솔직한 얘기로 이분들이 뭐 내고 싶어서 냈겠습니까? 이게 어쩔 수 없으니까 낸 거지. 그래서 뭐 자기가 이제 이런 고충을 받으니까 자기 자제분들한테는 자기 자식들한테는 이런 고충을 이제 주기 싫어서 어떻든 간에 이거를 그 조금 뭐 좀 미리 사전에 이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지금 뭐 조사 사국에서 이제 세무조사 나왔다 뭐 이렇게 이제 언론에 나왔죠. 근데 이제 이거는 또
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. 뭐 누가 세금 뭐 많이 내고 싶어 하겠습니까?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어떻든 간에 세금은 피해갈 수 없다. 그리고 좀 미리 사전에 증여하는 게 그 세금적인 부분에서 대해서는 이게 이제 메리트가 있다. 그리고 어차피 회사의 경영은 뭐 경영이고 또 지분은 지분이다 보니까 그 지분과 경영을 좀 분리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증여하는 게 그 절세적인 측면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. 그 사실은 이제 기업을 그 경영한다는 게 여기 계신 이제 1세대 분들은 이게 사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게 회사에 올인하신 거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이제 2세, 3세 분들은 그 생각이 많이 틀립니다. 그게 이제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이걸 떠나서 지금 분들은 사실은 이게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틀리고 또 이제 가치관이라는 게 틀리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사업가라 그래서 나도 사업을 꼭 해야 되냐? 이건 또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연기금 같은데 이렇게 좀 조인을 해서 투자를 받아서 그 회사에 그 지분을 좀 뭐 이렇게 좀 받고 또 투자도 하고 그리고 또 경영도 좀 참여하고 그래서 그 자제분들은 뭐 사업에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그 가업을 물려받아야 되겠죠. 그렇지만 이제 관심이 없거나 또 뭐 따님만 있어서 또 못하는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이제 그분들이 뭐 전문 직종에 종사한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그 저희가 좀 이렇게 연계를 해드립니다. 그래서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일,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이제 자제분들이 하고 회사는 회사대로 뭐 큰 연기금 같은 데서 투자를 받아서 또 운영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분리해서 그 회사가 오래 갈 수 있게끔 이렇게도 그 구조를 저희가 짜드리고 있습니다.